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식품 제조 공정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일단 식품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식품 가공학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은 식품 가공학의 경우 어떤 거를 다루느냐? 바로 일단은 원료의 그 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화학적 변화, 그리고 또 다루고 있는 게 공정 기반의 식품, 군, 종, 그리고 유형. 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좀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식품의 제조 공정, 식품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위주로 다루냐면은 보통 기기 위주로 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좀 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식품 제조 공정에서 특별히 뭐 새롭게 다루는 거는 그렇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 기구 이름, 그리고 또 기구 분류 이 정도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품 제조 공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품 제조 공정의 경우는 보통 실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구들을 만질 일이 없는 그런 식용과라든가 아니면 식품과 학생들, 식공에서도 그나마 좀 기구를 만져볼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은 좀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접할 때는 그냥 식품 가공학에서 조금 더 나간 그냥 식품 가공 2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 가공학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 있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죠. 자, 제조의 용어들을 쭉 다시 한번 강독을 하고 좀 지나갈게요. 자, 일단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 중에 품질이 낮은 것을 제거하거나 일정한 기준의 품질별로 분리하는 공정을 선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선은 원료 이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씻거나 바람에 날리는 것을 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척이라는 건요, 원료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씻어서 제거하는 공정을 세척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이용할 경우 수세라고 합니다. 아, 근데 식품 제조 공정에서 다루는 세척 중에서는 자, 씻어서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물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건식 세척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을 쓰지 않고 세척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을 묻는 경우가 식품 제조 공정에서 좀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정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건식 세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그냥 뭔가 건식으로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식품 가공에서 이게 뭐가 된다? 정선이 됩니다. 정선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건식 세척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세척이에요. 어디서? 식품 제조 공정에서. 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곡류의 가공 파트에서 한번 배웠었죠? 곡류의 결층을 제거하여 내부의 배유 부분만을 얻는 조작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단, 쪼개기, 슬라이스 등등이라고 하는데 과체류 가공, 통조림 가공에서 봤을 거예요. 원료를 가공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는 공정을 일단 절단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액을 한번 볼게요. 자, 제액은 식물성 원료 내에 포함된 종자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자, 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건가요? 과일의 씨죠. 과일의 씨를 발라내는 그런 공정을 제핵
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재핵 같은 경우는 통조림 가공에서 좀 많이 들어봤었죠. 자, 그리고 박피. 네, 원료의 겉부분인 껍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박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침, 물에 불리는 공정인데, 자, 일단 물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많은 물에 집어넣으니까 그만큼 수분이 흡수가 될 테고, 수분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원료가 물을 먹어서 부드러워질 테고, 그러면 가공이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증자.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은 찜을 얘기하고요. 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끓임을 얘기합니다. 자, 원료에 물을 가하여 수증기를 불어넣는 공정을 증자라고 하는데, 근데 아예 물에 담가놓고 그렇게 끓여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럴 경우도 같이 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공에서 보니까 주로 증자라고 하면은 그 콩이라든가 곡류 같은 거를 그냥 물에 집어넣고 끓이는 식으로 많이 처리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증자는 좀 끓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쇄 또는 파쇄라 그러는데 압착, 절단, 비틀림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원료를 파쇄하는 공정입니다. 이거를 두 개로 세분하면은 조쇄하고 그리고 분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조쇄는 좀 거칠게 가는 거예요. 얘는 좀 거친 느낌. 근데 분쇄는 좀 곱게 가는 느낌. 이렇게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균 또는 멸균인데, 원료나 용기 등에 있는 미생물 전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공정을 살균 또는 멸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공전상에서 의미하는 것과 실제 실무 공정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일단은 공전상의 살균과 멸균, 그리고 실제 실무 공정에서 뭐 살균, 멸균, 조금씩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 점은 제가 식품위생학에서 살균에 대해서 좀 다룰 때 얘를 좀 언급을 할게요. 공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일단은 실무 공정에서는 살균하고 멸균은 그렇게 크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얘를 크게 구분짓지 않고 공전에서는 살균과 멸균을 구분짓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정제 공정인데, 자, 정제는 원하는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 전반을 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청징 또는 청정이라고 부르는 공정. 이것은 액상 제품 내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어떻게 하는 공정? 맑게 하는 공정을 청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 배합 또는 조제, 이렇게도 부르는데, 원료의 여러 가지 원료 또는 첨가물을 섞어주는 공정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일단 반죽이 있고요. 그리고 교반이 있고, 그리고 유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혼합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요. 일단은 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문제는 없다. 그리고 여과. 자, 여과는 입자의 크기 차를 이용하여 체나 반투막 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공정 전반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교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체라든가 다른 걸 또 써서 선별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네, 선별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정선할 때도 네, 체를 쓰는 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근데 일단은 보통 여과라고 하는 건요, 어떨 때 쓰냐? 보통은 뭐 가공, 뭐 중반이라든가 후반, 뭐 이때 주로 여과라는 말을 쓰고요. 자, 보통 초반에 전 처리할 때는 여과라는 걸 안 쓰고는 대신에 다른 거를 쓰죠. 일단은 뭐 정선, 선별, 뭐 이런 식으로 세척,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같은 체를 쓰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공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별, 특별히 네, 체를 쓰는 공정, 아까도 얘기했던 거.
네, 채를 치는 공정인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굵은 채에서 고운 채의 순으로 분류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네, 크기에 따라서 입자를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 분리, 과량의 물과 함께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침강을 시키는데 이때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밀도 차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또 부력 차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일단은 원심 분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 짓지 않는데 근데 밀도라는 단어가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자, 일단 원심 분리는 자주 나오는 데다가 또 종류도 다양하니까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